예, 2020년 2학기 전공 강의 운영 규정을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공 강의 동영상은 이 프린트물은 도어 시스템에 탑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잠깐만요. 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잠깐만요. 예, 소리가 지난 학기 강의 중에 학생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소리가 작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소리가 작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또 잠깐 쉬는 동안 열어놨던 창문을 닫았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 운영 규정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서 강의 운영 규정은 1, 2, 3, 4 전학년 공통으로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해서 됐고요. 전공 강의 운영 규정인데요. 이게 빽빽하게 되어 있죠.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하고 처음 수업을 하는 1학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학생과 수강하는 학생들과 담당 교수와의 분쟁을 없애고 여러분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성적을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첫째 줄에 있습니다. 본 규정은 국제관광경영학과의 안범용 교수의 강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강좌에만 규정이 됩니다. 규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검토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 10몇 년 동안에 추가하고 보완을 해가서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에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2주 이내에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타당하거나 약간 아리까리하면 다른 교수님들의 자문을 거쳐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됐고요. 교수 연구실은 제 연구실은 국제관 건물 703호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890-2059이고요. 이메일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내시는데요. 이메일은 학교 근무 시간에 받은 경우 바로 답장을 하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은 보통 제가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3시 반 정도면 퇴근을 합니다. 3시 반에서 4시 사이. 이후에 오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퇴근한 이후에 오는 거는 따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메일에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번 학기에 제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이 대략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인원은 정정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정정기간이 끝나면 넘겠죠. 그 이메일을 처리를 하는데 교수님 저 내일 안 가도 돼요? 그런 메일이 온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황당한 메일 많습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질문을 한 다음에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내가 무슨 쿠팡 로켓 배송맨도 아니고. 자, 이메일을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친구 사이가 아니고 면접을 하거나 입시를 하거나 입사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내야만 그 사람이 빠르게 답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메일에는 아까 말했듯이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강 과목, 예를 들어서 문화와 관광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과생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년, 학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 학과, 학년, 학번, 그리고 내용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수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특히 우리 과는 여학생이 많거든요. 이름이 중복되는 학생이 많습니다. 무슨 수로 그걸 찾냐고. 그런 경우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학기에 1학년들은 경험이 없겠지만 2학년, 3학년, 2학년 중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못 받은 사람은 그런 양식을 안 갖췄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립니다. 제발 무슨 과목을 수강하는 학과, 학년, 학번 누군데 이런 내용으로 문의를 드린다. 그러면 24시간 이내, 주말엔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학교를 안 오니까 그땐 걸리겠지만 바로바로 답장을 합니다.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례차례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의 운영 규정도 내용이 길어서 2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성적은, 평가 방법은 참고로 이거는 지금 오프라인,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학기에 다소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요. 만약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되면 그때 규정사항이 바뀌거나 하면 여러분의 총대를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년 총대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1학년도 아마 총대가 있겠죠. 과목별로. 자, 성적은, 평가 방법은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상대평가입니다. 강의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학생이 있죠. 교수님, 저 출석을 다 했고요. 시험은 다 봤고요. 리포트도 다 냈는데 왜 쉽니까? 하시는 분인데. 자, 출석을 했다는 건 인정. 리포트도 인정. 시험을 본 거는 이름 썼다고 본 게 아니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써 있습니다. 출석, 리포트 제출 및 시험 응시만으로는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리포트 제출 및 시험 응시는 성적 취득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자, 시험을 잘 보십시오.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최종 성적은 출석 2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외국어 성적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태도에 관해서 최대 20점까지 보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별 프로젝트가 있는 과목의 경우요. 출석 20, 중간 40, 기말 20, 기말이 40이 아니고 20, 프로젝트가 20점입니다. 외국어 수업 태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중 임의로 시행하는 퀴즈는 보너스 점수만 줍니다. 대면 수업의 경우 저는 출석을 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점은 교수 재량으로 합니다. 자, 조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과목은 이번 학기에는 2학년에 관광자원 해설론, 3학년에 문화관광론 두 과목은 조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학년에 관광학 개론과 4학년에 인문관광 세미나는 따로 조별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에 조별 프로젝트가 있는 과목은 2학년에 관광자원 해설론, 3학년에 문화관광론 두 과목입니다. 1학년에 관광학 개론과 4학년에
인문관광 세미나는 조별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별 프로젝트 규정은 수강 정정이 끝난 후 첫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조별 프로젝트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원해설하고 문화관광 수강 조별 프로젝트는 정정 기간이 끝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왜 그러냐면 정정 기간 때 들어온 사람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면 여러분의 시간도 뺏고 제 시간도 뺏기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성적은 A등급 이상의 비율이 과목당 30% 이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과목은 25% 모르겠어요. 30% 어쨌든 되도록 학교 규정에 의해서 이내가 되도록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일정 점수를 가감하거나 등급 간 간격을 조정하여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A나 A+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30%라고 가정을 할 때 25%인지 30%인지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정할 때 수강생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30%라고 가정을 하고 30명까지는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교수가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해서 시험이 어려워서 제일 잘 보내 100점 만점에 70점이다. 그럼 C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로 올려서 어쨌든 1등부터 30등까지는 A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학기처럼 비율을 학교에서 규정해 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제 원칙은 가능한 한 학생들한테 유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학기 성적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모토가 수업은 재밌게, 성적은 후하게. 성적은 후하게 줬어요. 그런데 수업은 재밌게는 개뿔 지금 이거 보고 앉아서 하는 거는 짜증나요. 아무도 없는 빈 연구실에서 나이 먹은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죠. 됐고요. 타학과생 및 4학년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 3, 4학년 과목에는 타과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4학년 학생인데 또 2학년, 3학년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학과 학생에 대한 성적 등 일체 차별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 기준으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다 내 학생입니다. 그래서 영문과에서 왔다. 우리는 영문과, 일문과, 사학과, 이비진스 학교 여러 군데서 오거든요. 복수전공, 부전공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체 차별은 없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타과라고 일체 혜택도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전 마지막 학기, 즉 4학년 학기인데 8학기째에 해당한 수강생 중 취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옛날에는 취업했다 그러면 그래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나 보고 성적은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게 바뀌었죠. 뭐냐면 최순실 딸내미 정유라가 학교도 안 가고 승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대인가에서 학점 받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취업을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취업을 하신 분은 대학 본부의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 확인이 담당 교수에게 통보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본부에 취업을 했다고 여러 가지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그 본부에서 저에게 통보를 합니다. 본부에서 통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은 취업했답니다. 그러고 알려만 주는 거예요. 왜 알려만 주냐고요? 그 다음에 성적 주는 거는 교수님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모른다는 얘기죠. 담당 교수가 모든 책임을 져라는 얘기입니다. 어쩌겠어요. 그래서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담당 교수에게 연락하고 개별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중간 및 기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시학점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취직돼서 학교 못 왔는데 왜 C 학점입니까? 그런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A 학점을 주면, 취업자에게 A 학점을 주면 그 인원수만큼 그 과목을 듣는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죠. 그래서 C 이상은 없습니다. C 이상은. 학교에서 뭐 규정이 바뀌어서 뭐 어쩌고 뭐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을 주십시오 하면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관계라면 좋은 학점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불이익이 되겠죠. 또 맨 밑에 있습니다. 거기 또 써놨어요. 대학 본부의 확인이 없는 경우는 일체 학점 부여를 안 합니다. 본부도 책임을 안 지는데 제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죠. 최소한 본부에서 통보를 해줘야만 제가 성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기간 내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미제출 혹은 제출 자료 미비의 경우 F 학점 처리합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이대로 합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히 1학년 분들은 잘 들으세요. 시험에 관한 겁니다. 출제 범위 및 형식, 교재, 강의, 리포트, 현장 실습, 답사, 특강 등을 포함하여 강의 전반에 걸쳐서 주 객관식 혼용 출제합니다. 네, 현장 실습 원래대로라면 관광자원 해설론의 경우는 부석사 당일 현장 실습이 있었고요. 문화관광론의 경우에는 연극 단체 관람을 시행을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둘 다 시행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답사를 가기도 하죠. 우리는 관광과는 1학기 때는 전학년 답사를 가죠. 전국을 4대권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가고, 또 2학기 때는 학년별로 2학년은 제주도, 3학년은 해외, 4학년은 취직 준비하니까 없고, 원래대로 하면 학부가 아닐 때는 1학년들은 1학년들끼리만 전라도를 갔었습니다. 지금 지난 학기에 학과 답사를 시행을 못했고요. 지금 상태로라면 학과 답사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이 지금도 요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이 27일 10시 39분인데요. 4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난리죠. 3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언론들은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교재와 강의, 리포트, 현장 실습 등에서 한다니까 이 동영상에서 강의하는 내용, 특히 교재에서 강의하는 내용에 신경 써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그 다음에 관광 관련 신문 기사 문제도 출제합니다.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보라는 게 아니고요. 지역 신문인 부산일보나 국제신문도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선이 오는데, 교수님, 왜 이 문제를 냅니까? 한 거는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인지를 할 수 없으면 대학을 다니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로 사회가 변화한 걸 제일 인지하기 좋은 거는 신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조중동을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관광에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 관련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다. 그건 관광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 문제는 안 냅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그럼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구독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인터넷 시대죠. 핸드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문을 구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메일 체크죠. 학생들한테 오늘 외부 기관에서 온 메일 그런 거 다 답장할 거 답장하고 서류 보낼 거 보내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신문 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관광 관련 기사를 스크랩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때 중간 기말에 각각 그 문제를 냅니다.
자, 그 밑에 추가 설명을 할게요. 신문 기사의 범위는 중간고사는 개강일 당일, 그러니까 개강일이 9월 2일이죠. 9월 2일부터 해당 과목의 중간시험 시작 48시간 전까지의 기사입니다. 몇 년 전 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신문을 보시라는 얘기죠. 기말고사는 해당 과목의 중간시험 당일부터 해당 과목의 기말시험 시작 48시간 전까지의 기사를 출제를 하겠습니다. 배점은 중간 기말 각각 5점 내외 혹은 학기당 10점 내외, 또 상황에 따라서 기말 시험에는 추가 배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그날로 채점을 하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기말고사 배점을 올리겠다는 얘기였는데 뭐 웬만 그런 일은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험에 있어서 부분 점수요. 문항당 지정된 배점 위에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고 완전한 답안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저희는 사회과학 과목이기 때문에 줄줄이 쓰면 막 쓰면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라고 그러고 답을,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걸 답을 다 쓰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렇습니다. 제 이유는 뭐냐면 교수님 너무 그 빡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잘 모르니까 주절주절 쓰는 거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은 경우거든요. 이래저래 부연 설명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항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3가지를 제시하시오 했는데 4개, 5개를 쓰신 분은 앞에서부터 3개만 읽고 그어버립니다. 3개 중에 답이 없으면 긋는 거죠. 그게 10점짜리면 10점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만 쓰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는 시험 때 이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특정한 학생이 아니라 그 시험 보는 반 전반적으로 할 때 뭐 분량할 경우에는 A등급 비율을 30% 준다고 그러는데 10% 이내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칼자루가 성적입니다. 성적은 후하게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시험 시작 5분 전까지는 필히 착석하여 조용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분 전에 들어가나요? 그럴 거예요. 착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그 학생은 해당 시험 성적의 70%만 인정합니다. 40점 만점에 40점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70%니까 28점을 주는 거죠. 계산했는데 14.78 뭐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버려버립니다. 됐죠? 앉아서 조용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기구 샤프펜 2자루하고 지우개로 한정합니다. 이외의 모든 물품은 핸드폰, PMP, 필통, 볼펜 있죠? 모두 사물함에 넣어두고 입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핸드폰은 전원을 끈 상태로 사물함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네가 껐는지 안 껐는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동의대학교 전자출석을 누르면 다 뜹니다. 반드시 끄고, 이유는 뭐냐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조금 이상해 너 일어나봐 그리고 센터 갈 수도 없죠. 몸을 수색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무조건 거기에 잡히면 핸드폰 소지자로 간주를 합니다. 됐고요. 부득이한 경우, 사물함에 못 넣은 경우, 이거는 탁과생의 경우는 사물함이 없죠. 인문대에서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험 시작 5분 전까지 교탁 위에 두십시오. 시험 시작 5분 전 이후 상기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책상 밑에 있는 경우는 본인의 물품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험 마이너스 20점 처리합니다. 핸드폰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도 마이너스 20점 처리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부한다고 이렇게 다들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이 적어놨죠. 그러다가 교수가 들어오면 이걸 바닥으로 씩 버려버리죠. 그건 부정행위입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안범용이 갖고 왔는데 옆에 한상현 자료를 떨어 그럼 한상현 학생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학생이 아마 이거 제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제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됐고요. 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본인의 물품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험 마이너스 20점. 그러니까 중간고사 하는데 40점을 받는데 2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20점을 빼고 5점만 되겠죠. 5점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성적이 5점이 되는 겁니다. 또 시간이 됐네요. 자, 나머지는 강의 운영 규정 두 번째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리포트 안 나왔습니다.